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스타 변호사로 일하던 남성이 한국에 발령나서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고 퇴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세게 닫고 가죽 의자에 몸을 던졌어요. 맨해튼 시내 45층 사무실에서 보이는 화려한 전망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뉴욕의 가장 유명한 법률 회사인 해링턴 앤 블레이크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 그것이 모두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저는 아직도 충격을 받은 채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다고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높게 서 있었고 허드슨 강은 오후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이 전망은 항상 저를 강력하고 성공적이라고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것은 제가 곧 잃게 될 모든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었어요. 1시간 전 해링턴 씨가 직접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은색 머리와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어요. 그는 항상 웃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축하해요, 맥스.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어요. 당신이 우리 국제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 사무실로 발령받게 될 거예요. 교환 프로그램? 저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보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지난달 존슨 사건 동안 시니어 파트너 중 한 명인 윌슨 씨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법적 전략에 대해 제가 옳았고 고객도 제 편을 들었지만 윌슨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추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꺼내 아내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불쑥 말했어요. 뭐라고요? 한국? 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요? 제니퍼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요? 1년,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부르지만 우리 둘 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요? 우리의 여기 생활은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방금 타운하우스 리모델링을 끝냈잖아요. 엠마는 피아노 레슨을 막 시작했고 이트는 마침내 농구팀에 들어갔어요. 저는 두통이 오는 것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브루클린 브라운스톤은 재산을 들여 구입했어요. 아이들의 사립학교는 많은 대학보다 더 비쌌어요. 우리는 햄튼스의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매년 7월과 8월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우리가 함께 수년에 걸쳐 구축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어디서 살게 될 거예요? 제니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계속했어요. 아시아의 아파트는 작지 않나요? 위에 쌓인 닭장처럼요? 저는 도쿄와 홍콩을 여행한 동료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종이처럼 얇은 벽을 가진 콘크리트 상자들, 붐비는 거리들, 그리고 이상한 음식들을 묘사했어요. 저는 제가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접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들을 상상했어요. 제가 뉴욕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 우리 집의 넓은 공간, 놀라운 레스토랑들, 익숙한 편안함.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 그들은 저를 파트너십 트랙에서 영원히 밀어낼 거예요. 7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해링턴 앤 블레이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제 꿈이었어요. 그것은 수백만 달러의 연봉, 법률 커뮤니티에서의 존경,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한 안정을 의미했어요. 비록 제가 상상하는 외국의 악몽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 해도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면서도 약속했어요. 아마도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 있고 제가 몇 달마다 돌아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제 위를 꼬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밤 엠마를 침대에 눕히고 이튼이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했어요. 저는 제니퍼와 함께하는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와 센트럴 파크에서의 주말 산책을 사랑했어요. 가봐야겠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오후 내내 회의가 있어요. 오늘 밤에 더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있었어요. 제 완벽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던 브라운스톤은 이제 제가 곧 잃게 될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높은 천장이 있는 넓은 거실. 제니퍼가 요리하기를 좋아했던 새로 단장한 부엌. 이튼이 농구 연습을 하던 뒷마당. 아빠,
엠마가 작은 팔을 벌리고 저를 맞이하러 달려왔어요. 그녀는 겨우 8살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저는 그녀를 들어 올리고 꽉 안았어요. 그녀의 샴푸에서 나는 딸기 향기를 맡으며. 얼마나 많은 잠자리 이야기를 놓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댄스 리사이틀과 학교 연극을 놓치게 될까요? 안녕, 꼬마야, 저는 이튼에게 말했어요. 그는 12살이었고 이미 멋있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그의 과학 프로젝트를 보여줄 때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제니퍼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었지만 저는 거의 먹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제니퍼와 저는 식탁에 앉아 우리 사이에서 식어가는 차를 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반쯤 마음에도 없이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포기해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의 갤러리 일? 아이들의 친구들? 우리 집?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1년은 너무 길어요, 맥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뒤척이며 제 마음은 비좁은 생활 공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관습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제가 미국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의 반대였어요. 미국이 크고 넓은 반면 한국은 작고, 뉴욕이 넓은 반면 한국은 붐비고, 집이 편안한 반면 한국은 낯설었어요. 저는 표지판을 읽을 수 없고, 음식을 주문할 수 없고,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저 자신을 상상했어요. 저는 저에게 너무 작은 가구가 있는 작은 아파트, 편안하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거리, 너무 맵거나 이상해서 즐길 수 없는 음식을 상상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두려움은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어요. 처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의 14시간 비행은 완전한 고통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제 다리는 계속 경련이 일었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등이 아팠어요. 비행기 음식은 마치 골판지 맛이었어요. 영화들은 지루했어요. 회사에서 지불한 고급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조차도 첫 8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지치고 짜증이 나고 샤워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제니퍼와 아이들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머리 위 선반에서 기내용 가방을 꺼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저는 혼란을 예상했어요. 국제여행이란 그런 것이지 않나요? 하지만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디에도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초현대적이었어요. 지친 여행자들을 돕는 무빙워크가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켰어요. 공기조차 신선했어요. 대부분의 공항처럼 퀴퀴하지 않았어요. 미소 짓는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합니다. 출입국 심사와 세관을 위해 바닥에 파란색 선을 따라가세요. 즐거운 체류 되세요. 저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긴 줄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도 없었어요. 20분 안에 저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은 예상치 못했어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보낸 주소를 보여주며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강남이라는 지역의 회사 아파트에 배정받았는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바보 같은 댄스 노래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 같은 거였나요? 택시 내부는 깨끗했고 기사님은 흰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칼라에 있는 작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강남 지역. 네, 손님. 택시가 공항에서 도시로 들어서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정어리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붐비고 더러운 거리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제니퍼의 사촌이 일본 여행 후 도쿄를 그렇게 묘사했고 저는 서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저는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질서 정연한 교통을 보았어요. 풍경은 놀랍게도 푸르렀고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신적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약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택시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섰어요. 제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것들이 제니퍼가 언급했던 콘크리트 닭장일 것이었어요. 저는 작은 방들, 이웃이 재채기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종이처럼 얇은 벽들, 그리고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정받은 단지에 접근했을 때 제 턱이 정말로 떨어졌어요. 제가 놀라서 어떤 소리를 냈나 봐요. 택시 기사가 낄낄 웃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는 여행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리조트처럼 보였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반짝이는 유리창이 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분수대, 산책로, 그리고 어머니들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 안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큰 중앙 안뜰이 있었어요. 보안 게이트가 모든 입구를 통제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경비원이 우리 택시에 다가와 공손하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운전사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제 여권을 살펴봤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곳은 수백만 달러에 팔리는 맨해튼의 비싼 콘도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택시기사가 거울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매우 비싸요. 회사 아파트인가요? 저는 여전히 충격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전사는 저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깨끗하고 밝게 조명이 비춰져 있었어요. 뉴욕의 많은 주차장처럼 어둡고 으스스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저를 이름으로 맞이했어요.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를 키카드가 필요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당신의 아파트는 17층에 있어요. 경비원이 키카드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이 카드는 엘리베이터, 메인 입구, 그리고 당신의 문에서 작동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엘리베이터는 저를 위로 올려주는 동안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삐걱거림도, 덜컹거림도, 벽에 낙서도 없었어요. 그냥 부드러운 음악과 한국어와 영어로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는 비디오 스크린만 있었어요. 제가 층에 도착하여 아파트 문을 찾았을 때 키카드를 사용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실망에 대비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현관은 실제 대리석이었어요. 우리 브루클린 집처럼 싼 타일이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을 본 풍경은 한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울 시내. 스카이라인의 숨막히는 전망을 보여줬어요. 거실은 거대했어요. 적어도 제 뉴욕 사무실의 2배 크기였어요. 천장은 높았고 벽은 부드럽고 기분 좋은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주방은 제 브루클린 부엌이 지난 세기에 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들로 빛났어요. 냉장고는 엄청나게 컸어요. 스토브는 6개의 버너가 있었어요. 와인 쿨러까지 있었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빈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더 탐색했어요. 놀라움 속에서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녔어요. 3개의 침실, 모두 푹신한 카펫이 깔린 넉넉한 크기였어요. 주 침실에는 집에 있는 엠마의 침실보다 더 큰 드레스룸이 있었어요. 레인 샤워, 바닥 난방, 그리고 집에 있는 제 전자레인지보다 더 많은 버튼이 있는 화장실 변기가 있는 2개의 욕실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어 그중 어떤 것도 누르기가 두려웠어요. 현관 근처에는 온도에서 조명, 내장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작은 터치스크린 패널이 있었어요. 저는 전용 모드라고 표시된 버튼을 눌렀고 부드러운 조명이 아파트 전체에 켜졌고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행으로 지쳤지만 너무 놀라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믿을 수 없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제니퍼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를 꺼냈어요. 뉴욕은 한밤중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시간에 상관없이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곳을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젠, 여기는 우리 타운하우스를 구식이고 작게 보이게 해요. 당신 농담하는 거죠? 제니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우리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잠으로 인해 머리가 헝클어지고 표정은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사진 보내줘요. 저 진지해요. 저는 주장했어요. 이곳은 고급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보안, 전망, 가전제품 모든 것이 최첨단이에요. 제가 믿지 않는 아내에게 사진을 계속 보내면서 저는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영상 채팅을 통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당신 부엌이에요?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우리 것보다 2배 커요. 그리고 이 전망을 봐요. 저는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창문 쪽으로 전화를 돌리며 말했어요.
맥스, 그건 정말 아름다워요. 제니퍼가 인정했어요. 해링턴 씨가 제 한국 발령에 대한 소식을 전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 일년이 끔찍할 것이라는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아파트는 브루클린의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도시는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도움이 되고 공손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지도 몰라요. 잠을 잡아야겠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말했어요. 긴 하루였어요. 일어나면 전화해요? 물론이죠. 저는 약속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키스를 전해줘요. 그날 밤 저는 낯선 나라의 낯선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잠이 들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이 제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제 한국 아파트의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은 우리의 바람이 들어오는 브루클린 타운하우스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 전체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추운 곳도 없고 아침에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도 없었어요. 마치 아파트 전체가 저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아래 한강 위에서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강변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도시 스카이라인 뒤로 산들이 솟아올랐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한국 사무실에서의 첫날이었고 제 위장에는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저를 존중할까요? 제가 그들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국인을 보고 웃을까요? 그 놀라운 레인 샤워기로 빠르게 샤워를 한 후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출근할 계획이었지만 건물 관리인 김 씨라는 친절한 나이든 남자분 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첫 출근일이세요, 피터슨 씨? 그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찾아볼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어는 택시 타기 매우 나빠요. 교통 너무 많아요. 지하철 훨씬 빨라요. 지하철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뉴욕 지하철은 러시아어 동안 악몽이었어요. 과밀한 차량,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연, 끔찍한 냄새, 그리고 때로는 플랫폼에 쥐까지 있었어요. 첫날에 제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땀에 젖고 냄새가 나고 늦게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역은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김 씨는 거리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9호선이 사무실 지역으로 바로 데려다 줄 거예요. 매우 빠르고 매우 깨끗해요. 그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여서 저는 그를 믿기로 했어요.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떻게 표를 사나요? 김 씨는 서랍에 손을 넣어 다채로운 플라스틱 카드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교통카드예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역에서 돈만 추가하면 돼요. 매우 편리해요.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입구는 깨끗했고 밝은 조명과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저는 쉽게 교통카드에 돈을 추가할 수 있는 ATM기를 찾았어요. 역 자체는 충격적이었어요. 때가 없었어요. 쓰레기가 없었어요. 의심스러운 물웅덩이도 없었어요. 플랫폼에는 선로와 분리하는 투명한 유리 안전문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몇 년 동안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건설하지 않은 것이었죠.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다음 열차가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초 단위까지 보여줬어요. 현재 시간은 8시 17분 23초였고 표지판은 다음 열차가 8시 19분 15초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맞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뉴욕 지하철은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8시 19분 15초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열차가 역에 진입했어요. 문들은 플랫폼 문과 완벽하게 정렬되었고 두 세트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아침 출근길 승객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질서 있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밀치는 일도 없고 소리 지르는 일도 없고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큰 소리로 음악이 재생되는 일도 없었어요. 열차는 어디에도 낙서가 없이 깨끗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노선과 다음 역을 보여줬어요. 여러 언어로 명확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탑승은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끼익 소리나 덜컹거림이 없었어요. 한 시점에서 열차가 매우 붐비게 되었고 한 노년 여성이 서 있게 되었어요. 저는 10대 소년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존중하는 인사와 함께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10대들이 자리를 양보하기보다는 잠든 척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주한 비즈니스 지구로 나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따라 서둘러 걸었어요. 거리 상인들은 깔끔한 가판대에서 커피와 아침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해링턴 앤 블레이크 서울 사무실은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이 제 회사 아이디를 확인한 후 저는 제 층을 위한 특정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안내받았어요. 엘리베이터에는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이 있었어요. 저는 32를 입력했고 화면은 저를 3번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밀치거나 떠밀 필요가 없었어요. 시스템이 효율성을 위해 각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는 저를 조용히 32층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사무실 매니저인 박 씨가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제 나이와 비슷했고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피터슨 씨, 그녀는 약간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마도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둘러보시게 안내해드릴게요. 사무실은 놀라웠어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도시의 놀라운 전망과 함께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됐어요. 가구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각 변호사는 집에 있는 침대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듀얼 모니터와 인체공학적인 의자가 있는 넓은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신의 사무실입니다. 박 씨는 두 면에 창문이 있는 코너 공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요? 그곳은 제 뉴욕 사무실보다 2배 크고 더 나은 전망과 더 새로운 가구가 있었어요. 완벽해요. 저는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서는 전자적입니다. 박 씨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종이 없이 일해왔어요. 저는 뉴욕 사무실에 여전히 혼잡하게 쌓여있는 종이 파일들의 산, 잃어버린 문서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검색, 넘쳐나는 재활용통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뉴욕이 뒤떨어진 사무실인가요? 제 세 동료들은 놀랍게도 친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영어를 구사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저를 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제가 알아야 할 한국 법률 용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점심시간에 젊은 변호사 그룹이 저를 초대했어요. 최고의 식사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진호라는 저보다 약 10살 어린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들은 저를 미국의 어떤 쇼핑몰도 부끄럽게 만드는 지하 푸드코트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부터 국제 요리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수십 개의 레스토랑이 있는 깨끗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영어 옵션이 있는 전자 키오스크를 사용해 주문했어요. 저는 그냥 좋아 보이는 음식의 사진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몇 분 안에 음식이 우리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것을 시도했어요. 야채,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올려진 밥그릇이 매운 소스와 함께 모두 섞여 있었어요. 그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저는 한 입 먹는 사이에 말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렇게 좋은 점심을 먹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할 거예요. 진호와 다른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의 많은 것들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하루 종일 저는 저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우리 뉴욕 연결이 전화 접속처럼 느리게 보이게 만드는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간단히 탭하는 것으로 물건을 지불하는 방식의 현금도 신용카드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으로. 바깥의 깨끗한 거리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태도. 집으로 돌아갈 때쯤 제 마음은 이 모든 새로운 인상들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제니퍼와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니퍼와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뉴욕은 아침이었고 그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날은 어땠어요? 제니퍼는 제 전화 화면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저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것이 정말 잘 작동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어떤 것들은 실제로 뉴욕보다 더 나아요. 제니퍼는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뉴욕보다 더 나아요? 정말로요? 뉴욕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도시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은 놀라워요. 항상 시간을 지키고 깨끗하고 플랫폼에 안전문이 있어요. 사무실은 우리 뉴욕 본사보다 더 하이테크해요. 음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랑이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제니퍼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영어를 조금 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됐어요.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제가 혼란스러워 보일 때 한 젊은 여성이 즉시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제가 올바른 열차에 타도록 확인해 주었어요. 엠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엄마 앞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아빠는 우리보다 한국이 더 좋아요?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8살의 얼굴로 물었어요. 제 마음이 아프게 조여들었어요. 아파트는 놀라웠고 도시는 인상적이었지만 제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 집에 오세요? 이튼이 엠마 뒤에 나타나며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얘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쩌면 너희들이 여기 날 방문할 수 있을지도.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게. 제니퍼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을 방문해요? 일주일 전에는 당신이 감옥에 보내진다고 난리였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알아요. 제가 틀렸어요. 알겠죠?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당신도 여기를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제 모든 가정들에 도전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라워도 제니퍼, 엠마, 그리고 이튼 없이는 여전히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는 아름답지만 조용했어요. 도시는 흥미롭지만 외로웠어요. 저는 창문 유리를 만지며 빠르게 덜 이국적이 되어가는 이 외국 도시를 바라봤어요. 네가 여기 있어서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멀리 있는 제 가족을 생각하며 속삭였어요. 제 멋진 아파트, 효율적인 도시, 친절한 동료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면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저를 가장 먼저 때리는 것은 침묵이었어요. 샤워할 때 노래하는 엠마의 소리도 없고 숙제에 대해 투덜거리는 이튼의 소리도 없고 커피를 만들며 흥얼거리는 제니퍼의 소리도 없었어요. 아파트는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도시는 인상적이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들리던 제니퍼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정말 재미있을 때 콧소리를 내는 그 방식이요. 저는 이튼의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것, 실험이 성공했을 때 환하게 빛나는 그의 얼굴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도 엠마와 그녀의 인형 컬렉션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이 그리웠어요. 각 인형들은 자신만의 이름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영상통화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안을 수는 없었어요. 이튼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엠마의 이마에 키스할 수 없었어요. 제니퍼의 손을 잡거나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완벽한 아파트에 혼자 앉아 무거운 담요처럼 저를 압박하는 침묵을 느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놀라운 전망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현대적인 편리함, 온돌바닥, 스마트 홈 기능,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 이 어느 것도 가족의 따뜻함을 대체할 수 없었어요. 낮 동안에는 일로 자신을 분산시킬 수 있었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어서 저가 그들의 법률 시스템과 비즈니스 관습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직설적이어서 클라이언트를 명백히 불쾌하게 했던 회의 이후 저는 패배감을 느끼며 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문화적 차이가 갑자기 극복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외로움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뉴욕이 한밤중이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제니퍼에게 전화했어요. 그녀의 졸린 얼굴이 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창피하게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인정했어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상관없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기서 너무 외로워요, 제니퍼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깨워서 짜증난 표정이 아니라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오, 맥스. 그렇게 힘들었다니 미안해요. 바보같이 들릴 줄 알아요. 저는 눈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저는 가족이 그리워서 우는 어른 남자예요. 하지만 이곳은 마이너스 당신들 없이는 그냥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진짜 같거나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니퍼는 잠시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한국에 간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더 명확하게 반복했어요. 아이들 학년이 3주 후에 끝나요. 우리는 최소한 여름 동안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지 볼 수 있죠. 저는 바로 앉았고 제 심장이 갑자기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하겠어요? 세계를 가로질러 여기 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궁금해요. 제니퍼는 작은 미소로 말했어요. 당신이 서울에 대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지요. 그리고 이트는 당신이 떠난 이후로 계속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코딩을 배우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는 어때요? 저는 감히 희망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녀는 유튜브에서 케이팝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제니퍼가 웃었어요. 그녀는 계속 댄스 동작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가슴속에서 진정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것은 결국 추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처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모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저는 열성적으로 물었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요. 내일 항공편을 찾아보기 시작할게요. 다음 3주는 고통스럽게 느릿느릿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도착을 준비하는데 몰두했어요. 아파트가 완벽한지 확인하고 서울에서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조사하고 심지어 그들이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한국어 문구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제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요즘 더 행복해 보이네요. 박 씨가 어느 아침에 관찰했어요. 제 가족이 방문해요. 저는 목소리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여름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아,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일을 쉬고 공항에 몇 시간 일찍 갔어요. 너무 불안하고 흥분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착구역을 왔다 갔다 하며 몇 분마다 비행 상태를 확인했어요. 마침내 보드에 그들의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표시되었을 때 저는 보안이 허용하는 한 출구 게이트에 가능한 한가까이 서서 통과하는 모든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을 봤어요. 먼저 엠마, 그녀의 금발 따은 머리가 제니퍼 옆에서 걸으며 흔들리고 있었고 제니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트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얼굴에 흥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엠마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 전체가 환해졌어요. 아빠? 그녀는 소리쳤고 제니퍼에게서 벗어나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팔을 크게 벌려 그녀가 저와 부딪히며 달려오자 그녀를 잡아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녀의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고 그녀의 익숙한 딸기 샴푸 냄새, 그것은 마치 제 심장의 한 조각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호박아. 저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트는 더 천천히 다가왔는데 12살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서 팔을 벌렸을 때 저는 그를 껴안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안녕, 꼬마야. 내가 떠난 이후로 2인치나 자랐구나. 그리고 나서 제니퍼가 거기 있었고 저는 그녀를 가까이 껴안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올바르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향수에 익숙한 향기, 제 뺨에 닿는 그녀 머리의 부드러움, 저는 이런 작은 것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저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어요. 아파트로 가는 택시 여행은 흥분된 수다로 가득 찼어요. 엠마와 이트는 도시의 불빛과 높은 건물들에 감탄하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마치 놓으면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니퍼는 아름다운 정원과 인상적인 보안 시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가 당신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녀는 경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안을 볼 때까지 기다려봐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은 안으로 달려들어가 침실을 차지하고 전망과 모든 버튼이 있는 화려한 변기 시트에 감탄했어요. 봐요. 변기 시트가 따뜻해요. 엠마는 화장실에서 기쁨에 차서 소리쳤어요. 아빠, 여기서 도시 전체가 보여요. 이튼이 침실 중 하나에서 불렀어요. 제니퍼는 넓은 거실에 서서 천천히 돌며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들, 현대적인 가구들, 고급 가전제품이 있는 개방형 주방. 이곳은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집보다 더 커요. 그녀는 충격받은 듯한 소리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전망.
알아요. 저는 그녀의 어깨 주위로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계속 말하려고 했잖아요. 이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제 휴대폰 앱에서 몇 번의 탭으로 주문한 맛있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잡채를 먹으며 저는 다시 완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너무 비어있게 느껴졌던 아파트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 가족의 목소리 소리,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존재, 그것은 모든 곳을 따뜻함으로 채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며칠 후에 왔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가족들에게 도시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 건물과 정원이 있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엠마와 이튼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플랫폼 스크린 도어에 기뻐했던 깨끗한 지하철을 탔어요. 우리는 지하에 깨끗한 푸드코트가 있고 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층이 있는 한국 백화점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강을 따라 공원에 앉아 이튼과 엠마가 현지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짓, 미소, 그리고 놀이의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빠르게 찾았어요. 그들은 현재 공과 매분마다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규칙이 포함된 일종의 정교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니퍼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이튼이 오늘 아침에 여기서 코딩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명백히 한국은 그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엠마는 이미 케이팝 댄스 레슨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녀는 어제 광고를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니퍼가 저를 향해 돌아봤는데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맥스. 생각해봤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만약 우리가 여름 후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1년 내내 당신과 함께 여기 머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녀를 응시했어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것을 고려하겠어요? 저들을 봐요. 제니퍼는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놀며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들은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안전하게 느껴져요. 의료비도 저렴해요. 어제 엠마의 인후통 때문에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던 것 기억해요? 진료비가 뉴욕에서의 본인 부담금보다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 국제 학교들은 훌륭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의 일은요? 집은요? 저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어요. 갤러리에서 충분히 오래 일했으니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집을 임대할 수 있어요. 제니퍼는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커지며 말했어요. 맥스, 저는 우리가 도착한 날 이후로 이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내의 흥분된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빠르게 친숙해지고 있는 이 외국 공원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처음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흥분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앞으로 놓인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흥분이었어요. 확실해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어요. 제니퍼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해봐요. 한국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봐요. 최소한 1년 동안이라도요. 그 순간 저는 처벌로 시작했던 것이 추방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든 예상치 못한 선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성장하고 배우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고마워요. 저는 제니퍼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어요. 이것을 시도할 만큼 용감해져서 고마워요. 우리가 서울의 햇살 아래 앉아 우리 미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느낌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 가장 위대한 모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새롭고 멋진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에요. 가족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함께 보낸 첫 달 동안 어려운 날들이 많았어요. 엠마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는 아침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조이와 톰슨 선생님이 그리웠던 거죠.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물었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니퍼가 생소한 제품들과 읽을 수 없는 라벨들로 식료품 쇼핑을 하려다 좌절하는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2시간을 보내고도 베이킹 소다나 바닐라 추출물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찾지 못한 채 거의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초콜릿 칩 쿠키조차 만들 수 없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카운터에 던지며 외쳤어요.
제가 설탕이라고 생각한 것을 샀는데 소금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버터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튼도 향수병으로 고생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브루클린의 친구들이 여름 야구 리그나 코니 아일랜드 여행 사진을 올릴 때였죠. 그는 조용해지고 자기 방으로 물러나 문을 닫고 우리를 차단했어요. 하지만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튼이 가장 먼저 적응했어요. 우리가 국제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여름 코딩 캠프를 찾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는 흥분에 차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는 너무 빨리 말을 쏟아내서 제가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자신만의 게임과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배우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2주 안에 이튼은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들은 기술과 게임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의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은 그에게 한국어 게임 슬랭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들에게 미국식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엠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뉴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제 다리 뒤에 숨곤 했던 제 수줍은 작은 소녀는 케이팝 댄스 수업에서 꽃을 피웠어요. 한국인 강사들은 엠마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교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부드럽고 더 격려하며 개인 경쟁보다는 그룹 조화를 강조했죠. 아빠, 저 봐요. 엠마는 매일 저녁 그녀가 배운 새로운 댄스 동작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그녀가 우리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뛰어다닐 때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어느 저녁, 특히 인상적인 공연 후에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집에 있는 발레가 그립지 않니? 엠마는 잠시 생각했어요. 발레도 괜찮았지만 릴리라는 못된 여자애가 있었어요. 항상 제 동작이 틀렸다고 말했죠.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잘했어요 라고 말한 다음 제 실수를 고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여자아이들은 제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예요. 제니퍼도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그녀는 한국 생활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 전 세계의 주재원 배우자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한 여성은 그녀에게 서양 재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을 보여주었어요. 호주에서 온 다른 여성은 그녀에게 최고의 영어 서점을 소개해 주었어요.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그녀에게 지하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니퍼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퍼즐을 푸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어느 날 밤 자랑스럽게 새로운 어휘를 뽐내며 저에게 말했어요. 문법이 영어와는 매우 다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논리가 있어요. 2개월 안에 제니퍼는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 운전 지시를 하고 상점 주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때마다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뉴욕과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 성취보다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주의,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에 대한 존중.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가 만약 뉴욕 사무실로 돌아간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끔찍한 발음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연습하면서요. 각각의 작은 성공 사진을 가리키지 않고 식사를 주문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이해하거나 거리 표지판을 읽는 것이 저에게 법률을 수행한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주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변했어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아파트 안에서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거의 모든 식사와 함께 김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 대신 우리는 호떡을 먹으러 지역 가게로 걸어갔어요. 갈색 설탕, 꿀, 그리고 견과류로 채워진 달콤한 팬케이크였어요. 주말에 미국 축구를 보는 대신 우리는 한국 야구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두산 베어스가 이튼에 가장 좋아하는 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 6개월 후 우리는 종종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로 주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에서 짧은 비행 후 우리는 화산 지형,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분주한 서울보다 더 여유로운 속도를 가진 멋진 섬에 있었어요. 화산 폭발로 형성된 검은 모래 해변을 걸으면서 저는 앞서 달려가며 조개 껍질을 모으는 엠마를 지켜봤어요. 이튼은 우연히도 같은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던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초대해 함께하자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서 놀랍게도 흔해진 또 다른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제니퍼는 우리가 아이들 뒤에서 산책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발령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기억해요? 그녀는 황금빛 오후빛 속에서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는 평생 전처럼 느껴지는 뉴욕 사무실에서의 그날을 회상하며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니퍼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제 가족을 바라봤어요. 친구들과 기본 한국어로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제 아들, 발견의 기쁨으로 빛나는 제 딸의 얼굴, 수년 동안 그녀가 그랬던 것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제 아내. 뉴욕에서 제니퍼는 항상 그녀의 갤러리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판매 수치와 까다로운 고객들에 대해 걱정했어요. 여기에서 그녀는 한국 박물관을 위한 서양 예술을 큐레이팅하는 파트타임 직책을 찾았고 그녀는 지속적인 압박 없이 깊이 만족감을 주는 일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녀의 어깨 주위로 팔을 두르며 인정했어요. 우리는 뉴욕에서 우리의 편안한 영역에 갇혀 있었어요. 한 번도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 경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아이들은 세계가 단지 미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다름이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더 좋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1년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몇 주 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질문을 목소리로 냈어요. 제 법률 회사는 최근에 이메일을 보내 제 귀국 날짜에 대해 물어봤고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날을 세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제니퍼는 미소 지었어요.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보죠.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획하지 말고 그냥 모험을 즐겨요. 해가 바다 위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찬란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처벌로 시작된 것 제가 원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추방이 예상치 못한 선물로 변했어요. 성공과 행복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상상할 기회였어요. 뉴욕에서는 저는 좋은 사무실, 높은 연봉, 비싼 집으로 성공을 따졌어요. 이제 저는 성공이 또한 제 아들이 새로운 열정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딸이 자신감 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공유된 모험을 통해 제 결혼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뉴욕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 스쳐 지나가는 배와 같았어요. 제니퍼는 갤러리 이벤트에,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은 그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죠. 여기 한국에서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탐험하고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고 우리가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 새로운 문화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아이들은 그들의 편안한 브루클린 버블에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적응력이 있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 결혼은 이 도전을 함께 직면함으로써 더 강해졌어요. 제니퍼와 저는 그저 우리의 바쁜 뉴욕 생활의 공동관리자가 아니라 모험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우리가 해변 옆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앞서 달려가는 동안 서로를 팔로 감싸고 저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했어요. 최악의 직업적 좌절처럼 보였던 것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요. 때로는 가장 좋은 모험은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뉴욕의 스타 변호사인 맥스 피터스는요?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저 맥스였어요.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 남편, 그리고 마지못해 이민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항상 감동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박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